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살인사건들. 20번째, 수원 토막살인 사건. 조선족 오원충이 A양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A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쏟아내 여론의 문매를 맞은 사건. 쉽게 말하자면 2012년에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최악의 살인사건. 워낙 유명해서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21번째, 신촌살인사건. 2012년 4월 30일 신촌역 근방의 창천근인공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창천근인공원 살인사건이라고도 한다. 2012년 4월 30일 월요일 오후 8시 20분경 고등학생 이모군과 대학생 윤모군이 대학생 김모 씨를 신촌역 인근의 창천근인공원으로 유인하여 고등학생 옥모양이 망을 보는 사이에 칼과 서막대로 폭행하여 살해한 뒤 시신을 4에서 5m 떨어진 풀숲에 유기한 사건이다. 이후 지나가던 주민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김모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다. 인터넷상에 떠돌던 정목괴담과 현피가 최악의 경우로 실체화된 사례이다. 22번째, 심영구 사건. 1989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서울과 강남 등 수도권 도심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마구 찔러 8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연쇄살인자. 묻지마 살인과도 조금 비슷한 유형 같기도 하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묻혀 나름 튀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명세가 적다. 심영구는 26살 때 이미 강도상해 죄로 전과일범이었으며 검거 당시에는 30세였다. 강도로 형을 살았다 나왔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돈을 벌려고 칼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목적은 돈이었지만 폭력을 휘두르다 보니 도리어 폭력에 중독돼서 점점 끔찍한 연쇄살인자가 되어버렸다. 실제로도 일단 한번 찌르고 나면 이성을 잃고 마구 찌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게 됐다.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후 결국 1990년 1월 22일 검거되어 1992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주로 심야에서 새벽 사이에 마구 공격해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간다는 기본적인 스타일이 김대두와 비슷하다. 23번째, 양주 여중생 살인사건. 2008년 3월 7일 경기도 양주시에 살던 평범한 여중생 13살 강소연 양이 불법 체류자 필리핀인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 사건이 있기 전 범인은 형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가끔 들르며 여기에 살고 있는 강양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어머니가 일하러 나간 뒤엔 보호자가 없다는 걸 알고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사건 당일 범인은 형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이때 문을 열러 나온 강양을 본 뒤 숙소로 돌아가 식칼을 챙기고 다시 형을 찾는 척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다시 나온 강양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위협을 가해 집 밖으로 끌고 나왔다. 집 밖의 부근에서 범인은 강양을 눕히고 겁탈하려 했는데 이때 범인의 팔이 느슨해지자 강양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에 범인은 달아나는 강양을 뒤쫓아 등에 칼을 꽂았으며 강양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달아나다 목과 배, 가슴 등에 13번이나 칼에 찔린 뒤 쓰러졌고 범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강양을 발로 마구 짓밟은 뒤 유유히 자기 숙소로 돌아갔다. 쓰러진 강양은 과다출혈로 결국 자기 집 근처에서 죽어갔다. 경찰에 잡힌 범인은 처음에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른다로 일관하며 뻔뻔하게 선량한 외국인 행세를 하다가 어린애가 나한테 욕을 해 화가 나서 찔러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는데 경찰이 DNA 감식 결과 혈흔과 수집한 증거물들을 늘어놓으며 추궁하자 자백했다. 계획된 범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인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우겼다. 범인은 2008년 4월 20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간에 범인이 형을 제대로 받지 않고 본국인 필리핀으로 추방됐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 범인 빌리가 스준페럴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4번째, 엄여인 보험살인사건. 미모의 20대 후반 여인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과 가족들을 살해하거나 실명시키고 방화까지 저지른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화제를 일으켰고
류청원 교수가 진행하는 케이블 TV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다만 이때는 여죄가 파악되지 않아서 남편과 가족의 실명 부분만 다루었다. 엄여이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2번의 결혼을 했는데 남편 2명을 다 약을 먹여 죽이고 어머니와 오빠를 실명시키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방화까지 저질렀다. 엄씨는 빼어난 미모의 여자다운 말투와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성격으로 도무지 주위에서 그녀의 범행을 상상조차 못했다고 한다. 시댁의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극진히 잘해 천사라고 불릴 정도였다. 그녀를 취조한 형사들조차도 예쁜 말씨와 용모에 넘어갈 뻔했다고 증언. 처음에는 마약에 중독되어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마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결국 동기는 돈이었음이 밝혀졌다. 엄여이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40점을 맞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것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지들은 그녀가 출소하면 몰래 물이나 음식에 독을 타거나 하는 방법으로 가족들을 몰살할 것이라고 공포를 호소했다. 감옥에서 자살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현재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이라고 한다. 25번째,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사건. 2002년 3월 6일 이화여대 법학대학에 재학 중이던 정혜경 씨가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 당시에는 일반적인 묻지마 사건이나 원한에 의한 사건 정도로 여겨졌으나 그 배후가 밝혀지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다. 2002년 3월 6일 정혜경 씨가 새벽에 수영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끊겼다. 가족은 평소 속을 썩이지 않던 정 씨가 돌아오지 않자 큰 근심에 빠졌으며 정 씨의 아버지가 수소문한 끝에 3일 후인 9일에 딸이 납치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해서 그전까진 단순 실종으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진전되지 않던 수사는 등산객에 의해 16일 정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세상을 경악해 할 서막을 올리게 된다. 정 씨의 시신은 그야말로 참혹했는데 머리와 앞면에 6발의 총상을 입었으며 부검 결과 한쪽 팔의 경우 3군데나 골절상을 입어서 그녀가 죽음을 맞기 직전의 공포와 고통을 가늠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초기의 수사 상황을 자세히 모르던 언론과 여론은 정 씨가 묻지마 살인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닌가 추정을 했으나 수사 상황은 달랐다. 정 씨의 아버지는 당시 자신의 딸에게 문제가 되었던 사건과 수상하게 여기는 인물 등을 경찰에게 얘기했고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제공했다. 2003년 11월 첫 법정이 열렸으며 1심에선 살인교사를 한 윤 씨,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조카 유 씨와 김 씨에게 20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반발하여 이들이 항소를 했던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얻어맞았다. 유 씨의 조카는 엉겁결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진술을 바꿔서 죄를 깎아보려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26번째, 영웅파 사건. 1999년 10월 22일 함께 술을 마시던 조직원 이순철이 다른 동료를 폭행했다가 보복이 두려워 아예 살인을 결심하여 그 조직원을 살해하고 사후 처리를 같이 한 동료들과 함께 시체에서 간을 꺼내 안주로 먹어버린 사건. 간을 먹은 이유는 이 일을 절대 발설하지 말자는 의미에서였다고 한다. 시체를 완전히 해체해버려 쓰레기 봉투 11개에 나눠 담아 버렸기 때문에 사망자의 실현 확인이 어려워 DNA 감정까지 해야 했다. 영웅파 6명은 같은 해 10월 29일 검거되어 살인 및 암매장의 핵심 멤버 이순철, 박재범, 창종빈 이 3명은 무기징역을 받았고 정덕수는 25년의 중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반인륜적이고 엽기적 범행을 저질러 같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막가파 일당이 체포된 지 3년밖에 안 지났었기 때문에 워낙 사회적으로 충격이 컸었다. 묘하게도 막가파 일당 체포 날짜랑 같은 날에 체포되었으며 지종파, 막가파, 영웅파 이 세 조직은 3년 텀으로 체포되었다.